갑돌이와 갑순이가 있다고 합시다.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연애 메시지를 보내는데 안전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남들이 모르게, 동네 사람들 모르게. 문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보내냐는 것이죠. 누가 열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자를 만드는데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요. 여기도 열쇠 구멍이 있어요. 우리가 안전한 방법은 갑돌이가 암호를 보낼 때 전통문을 메일을 보낼 때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써서 통에 넣어서 잠그고 그 다음 이 편지통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갑순이밖에 없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 열쇠는 갑순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열쇠는 갑돌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럼 공개키 암호는 무엇이냐? 혹은 공개키 시스템은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이것을 잠글 수 있는 열쇠는 여기 아무나 공개된 곳에 있습니다. 열 수 있는 열쇠는 갑순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갑순이에게 보내는 메일은 누구나 이 열쇠를 가지고 잠궈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공개키 암호예요. 키를 어디 공개적인 장소에 넣고 특정인에게 메일을 보내려면 그 특정인이 올려놓은 얘가 이 메일 올려놔야겠죠. 올려놓은 키를 가지고 암호문을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열기는 이쪽만 열 수 있어요. 얘는 열 때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 사실은 자물쇠인 거죠. 이쪽은 열쇠고. 그럼 또 이게 하나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는 메일을 받을 때 이 사람한테만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특징인한테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죠? 혹은 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떨어져 있어서. 갑돌이는 자기가 이걸 보낼 때 이것은 내가 쓴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쓴 것이다. 그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갑돌이가 또 여기에 열쇠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갑돌이 열쇠입니다. 전자서명 열쇠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열쇠 구멍이 있는데 이거 잠그는 거는 얘밖에 못해요. 여는 거는 아무나 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여는데 이 열쇠만 열 수 있는 거죠. 저 열쇠는 표시가 돼 있어요. 갑돌이가 올려놓은 열쇠다. 그러면 보낸 것을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것은 갑돌이의 메일밖에 없는 거죠. 다른 메일은 못 열어보는 거죠. 그게 공개키 암호 시스템입니다. 서명도 할 수 있고 받아보는 사람도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저 열쇠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누가 복제를 할 수도 해서도 안 되고, 설사 복제를 한다고 해도, 시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되죠? 복제를 시도하는 시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우주가 망하는 시간보다 길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페르마라는 사람을 했었죠. 페르마. 그래서 저는 제가 철자를 잘못 써서 지적을 받았는데, 페르마 T를 빼먹었어요. T를 빼먹으니까 T가 난 모양인데, 페르마의 작은 정리가 있어요. 그게 서로를 이용한 건데, A라는 숫자가 있고 P라는 숫자가 있는데, P는 소수예요, 소수. A는 P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럼 A가 P의 배수가 아니고 P가 소수면 두 개는 서로소죠, 자동으로. 그럼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A의 P-1승은 P로 나누면, 이 큰 수를 P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항상. 그것을 이렇게 씁니다. P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항상 1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십진수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십진수는 맨 끝자리는 항상 1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죠. 그죠? 그게 십진수의 나머지를 보는 법인데, 얘는 P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은 세상 모든 것에서는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배분을 할 때도 딱 떨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나머지가 남아서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경우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요일입니다. 요일. 그죠? 일월화수목금토는 날짜를 7로 나눠서 나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응용을 하면 P가 7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7일 때. 365에 P-1승은 6이죠? 6승은 7로 나누면 항상 나머지가 1입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근데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알려주면 당연하네 이런 애들이 빨리 나옵니다. 왜냐? 365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1이죠. 그것을 6승을 하든 7승을 하든 8승을 하든 항상 나머지 1이죠. 그죠? 그거는 쉽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응용을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런 셈을 하자면 9의 6승도 얘가 7 빼기 1이니까 나머지가 1입니다. 7로 나눴을 때. 자, 이것도 암산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9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죠? 2죠? 그럼 2의 6승만 계산을 하면 되죠? 왜냐면 9는 7 더하기 2의 6승이니까, 그죠? 나머지는 이걸 곱해봤자 7로 나누면 여기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의 나머지만 생각하니까 나머지 2의 6승은 64가 돼서 역시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 그죠? 쉽네. 저런 경우 쉽는데 숫자가 커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은 게 7이 아니고 13으로 계산했는데 100에 12승을 1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굉장히 숫자가 크니까 어렵겠죠. 그죠? 이건 역시 또 나머지가 1입니다. 13으로 나눴을 때. 자, 지수를 보면 P가 13이니까 A는 13의 배수가 아니죠. 즉 100은 13의 배수가 아니니까 100의 12승은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유용하게 쓸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이 수와 이 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남한테 보내는 문자, 편지 내용을 숫자로 다 바꿀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건 약소를 하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니까 그걸 숫자의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문자, 숫자를 어떻게 암호화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럼 암호화해서 한쪽에 안전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나머지를 씁니다. 뭘 쓰느냐? 어떤 큰 수 두 개를 이용해서 큰 수 두 개 2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문자를 m이라고 합시다. 수. 편지의 내용을 큰 수 m으로 바꿨어요. 이걸 지수를 2라고 다시 큰 수로 만듭니다. 2라는 지수성을 해서 그것을 n으로 나눈 나머지만을 메시지라는 뜻으로 m으로 쓰는 거 암호로 만듭니다. 그럼 매우 큰 수를 n이라는 수로 나누어서 나머지만 갖고 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문자를 암호화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받은 사람은 문제는 그 다음 뭐죠? 받은 사람은 얘를 이용해서 얘를 복구해야죠. 그죠? 근데 수학자들은 그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하느냐. 자, 얘를 보면 나머지와 무슨 지수의 어떤 자연수의 지수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똑똑한 수학자 3명이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게 뭐냐? 이 C를 어떤 수로 D 승수를 해서 모두 n으로 하면 m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 얘를 가지고 얘를 복구하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 얘는 굉장히 큰 수고 뭐 큰 수로 나누었다 해도 원래 이 숫자보다는 굉장히 작은 수잖아요. 나머지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원래 큰 수를 복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복구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암호화하는 방법은 뭐가 필요한 거죠? 메시지를 가지고 두 개가 필요해요. 얘하고 얘가 필요하죠. 그죠? 받는 사람은 얘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죠? 받는 사람은 얘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E하고 N이 공개키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메시지를 항상 암호화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은 얘를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얘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D수가 굉장히 크면 이걸 임의 숫자로 시도를 해서 얘를 만들 수가 찾아낼 수가 없죠. D를 크게 하면 어느 정도 크게 하면 된다?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그죠?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RSA 암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잠그는 열쇠고 얘는 여는 열쇠죠. 그 잠그고 여는 열쇠를 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암호를 만드는 데 쓸 수가 있고 전자 서명을 하는데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초기에는 이 숫자들이 작았는데 지금은 숫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컴퓨터가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신기하겠죠? 이 짧은 숫자를 가지고, 작은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숫자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 그 의문이 되겠죠. 근데 보세요. D 성수를 D 지수화시키는 거잖아. 그럼 이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이 지수성을 하면 이 숫자가 굉장히 또 커집니다. 거기서 잘라내면, 나머지를 어떻게 잘 잘라내면 원래 숫자를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컴퓨터가 이 수를 다시 문자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창과 방패처럼 이 암호화하는 방법도 이제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이걸 할 때만 해도 페르마하고 페르마의 자원 정리인데 이걸 오일러가 다시 좀 복잡한 정리로 만드는데 그거 할 때까지 자기들은 설마 암호했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암호화 방법은 1960년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보다 한 두세 대 전이죠. 몇백 년 동안 뭐 했을지는 몰랐는데 이 기술도 굉장한 거죠, 사실은. 저기서 이것을 우리가 암호화 쓰고 다시 복호화 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논의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격키 암호 시스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고 그 근본적인 수학 도구는 소수 서로소입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예요. 몫은 별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나눗셈을 배울 때는 몫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나눗셈입니다.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나눗셈을 이제 해보죠. 구체적으로 해보죠. 제가 동영상을 다시 보다 보니까 좀 빠른 감이 있던데 혹은 2시간 동안 양이 좀 많다고 스스로 생각해지던데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면 적당하세요? 아니면 느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